제가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해밀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밀턴만큼 브랜드의 인지도와 만듦새, 가성비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은 회사도 드뭅니다. 원래는 1892년에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에서 출발한 미국 회사였지만은 60년대 말부터 스위스로 완전히 자리를 옮겨서 시계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해밀턴 브랜드의 슬로건이 미국의 정신과 스위스의 정확성인데 본사와 제조 설비는 스위스에 있음에도 한때 미국을 대표했던 시계 회사라는 역사와 자부심, 정체성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미국의 시계 쇼핑몰 조마샵의 지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조마샵은 그레이마켓셀러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해밀턴이나 티소, 세이코 같은 메이저 브랜드들의 시계를 많이 갖추고 있어서 이번부터 저희 채널의 파트너로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레이마켓 셀러들이 파는 시계와 공식 판매자들이 파는 시계는 똑같은 정품입니다. 다만 그레이마켓의 제품들은 대부분 제조사의 품질 보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와 직접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레이마켓 셀러들은 시계 하나당 마진을 적게 가져가고 가격 경쟁력을 노리는 만큼 고객센터나 사후 지원에 비용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과정이 그리 원활하거나 쾌적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식 판매자 가격과 그레이마켓 셀러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당연히 공식 판매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격 차이가 꽤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박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해밀턴의 시계 중에서도 카키킹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공식 판매자의 가격은 69만원에서 79만원을 오갈 텐데요. 조마샵에서는 349불에서 385불 사이의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18.8%의 관부가세와 배송료 같은 이런저런 비용을 합해도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의 지불 비용이 나옵니다. 제조사의 보증서를 포기하는 대신에 20만원가량을 절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겠습니다. 해밀턴은 과거부터 여러 나라들의 군대를 위한 시계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건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MIL-W-3818이나 GG-W-113 같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스펙에 의해 만들어졌던 필드 시계와 항공 시계들일 겁니다. 이 시계들은 베트남전 시계라는 별명으로도 종종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리뷰도 한 적이 있고 추천도 자주 해드렸던 카키 메커니컬 시리즈가 베트남전 시계에서 최소한의 변주만 가한 원조에 충실한 시계라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카키킹 오토매틱 같은 제품은 좀 더 현대적이고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변주를 가한 시계입니다. 두 시계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수동 시계의 감성과 역사적 충실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은 카키 메커니컬 시리즈가 나을 거고요. 정장을 입는 날에도 잘 매칭이 될 만한 좀 더 드레시하게 연출된 시계를 찾는다면은 오늘 보여드리는 카키킹 오토매틱 모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 가격대에서 가장 괜찮은 스위스 시계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두 시계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카키 메커니컬을 선택을 했었지만은 카키킹도 한동안 제가 갖고 싶었던 시계의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밀턴의 디자인팀이 내놓은 최고의 아웃풋들 중 하나가 카키킹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제가 리뷰할 모델의 정확한 모델 번호는 H64455533입니다. 케이스 지름은 40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6mm입니다. 수치만 들었을 때는 러그의 길이가 긴 것 같지만은 러그의 각도가 밑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체감은 40mm보다는 38mm 시계에 더 가깝다는 기분이 들어서 6인치 둘레에 노생활 씨 손목이 올라간 걸 봐도 손목이 가는 여성분이나 청소년분들 그리고 남성분들까지 부담없이 소화할 수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7인치 손목에도 보기 싫을 정도로 작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50m 방수 성능의 두께는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1.3mm입니다. 시계 유리를 빼면 9.5mm 정도의 두께인데다가
베젤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셔츠 길 밑으로 넣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해서 71.7g입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갈색의 시계줄은 17.5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러그가 두터워지면서 실체감이 더해진 유선형의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시는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베젤 부분은 깨끗하게 폴리시를 했고 정면으로 보이는 러그나 크라운 가드 부분은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 부분은 수평 방향의 브러쉬로 피니시를 했고요. 5.8mm 지름의 용두는 크라운 가드에 쌓여 있는데 정면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고 해밀턴의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드레스 시계인 양 멋지게 폴리시된 베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계에 드레시한 인상을 더해줘서 정장 차림에도 어울리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일 테고요. 단점은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베젤이 사실은 시계를 차고 다니면은 여기저기 부딪힐 일이 많은 곳인데 험하게 사용하신다면은 이 폴리시된 표면에 상처가 적지 않게 쌓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와 함께 세월의 흔적을 같이 먹어가는 시계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원만한 돔이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고 악명 높은 스와치 그룹의 중저가 시계답게 무반사 처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을 찾자면은 유리가 번쩍번쩍하니까 비싸 보이긴 합니다. 약간 드레시한 느낌의 시계에서 유리에 번쩍거림이 있는 거는 그리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군용 시계로부터의 유산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진한 검은색 다이얼에 흰색으로 큼직하게 프린트된 숫자들과 시간 인덱스 안쪽에 24시간 표시들 같은 걸 보면은 이 다이얼이 베트남전 당시의 필드 시계로부터 기본적인 틀을 빌려왔다는 걸 강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폴리시된 은색의 시분침은 베트남전 필드 시계의 시분침에서 끝부분의 팁을 늘려놓은 것 같은 주사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밀턴 카키 시리즈 특유의 유난히 길이가 긴 화살표 모양의 초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침이 챕터링 끝까지 닿는 우아한 스위핑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시간 인덱스가 지나는 길에다가 동심원들을 촘촘히 새겨놓고 다이얼에는 약하게 썬버스트 처리를 적용을 하는 독특한 변주를 가했습니다. 필드 시계 디자인을 갖고도 다이얼을 이렇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연출하는 게 가능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흔하디 흔한 필드 시계로부터 가장 확연하게 벗어나는 지점은 11시부터 1시 방향까지 길게 자리를 잡고 있는 롤렉스 데이데이트풍의 커다란 요이창입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 요소이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필드 시계의 드레시한 업그레이드를 지향하는 카키킹의 다이얼을 완성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다란 요이창이 아니었다면은 카키킹은 더 이상 카키킹이 아니었을 겁니다. 완성도 높은 다이얼을 지나서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은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는 스크루인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밀턴 특유의 장식이 들어간 로터를 제외를 하면은 딱히 장식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H40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타 2834-2를 베이스로 하면서 시간당 진동수를 28,800회에서 21,600회로 다운시키고 파워 리저브를 42시간에서 8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늘린 무브먼트입니다. 당연히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은 제공을 하고요. 요일과 날짜를 퀵셋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차 관련 스펙은 에타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 경험상 엘라브레 등급의 에타 무브먼트랑 다르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으로 길어진 거는 장점이지만 그리고 파워 리저브가 이렇게 긴 시계가 이 가격대에서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진동수가 감소하면서 해밀턴 카키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인 부드럽게 움직이던 길다란 초침의 매력이 감소한 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에타 2824나 셀리타의 SW200-2를 파워매틱류의 무브먼트보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두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 기능만 자주 쓰지 않으면 오랜 시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무브먼트입니다. 어지간한 시계 수리 업체들은 다 고칠 수 있는 설계가 잘 알려진 무브먼트이기도 하고요.
해밀턴 시계를 아주 칭찬하시는 분들도 야광이 좋다고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스와치 그룹의 시계들은 물론이고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야광 도료에 돈을 안 쓰기 때문에 특히 이 중저가 시계들 중에서는 제대로 된 야광을 가진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존재합니다. 카키킹의 야광은 처음에 잠깐 반짝하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C1 슈퍼루미노바 도료를 쓴 것 같은데 여러 겹으로 바른 것 같지 않아요. 기본 시계줄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시계의 컨셉과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퀄리티는 솔직히 바느질과 색상 선택 빼고는 딱히 좋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빳빳하다가 나중에 길이 들면서 쓸만해지는 스타일의 소가죽 줄인 것 같은데 길들여지기 전부터 벌써부터 갈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뻣뻣한 촉감이나 밋밋한 광택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특히 장기적인 내구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가죽줄입니다. 그래도 버클은 상당히 윤곽이 분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괜찮지만은 시계의 전반적인 퀄리티에 어울리는 좋은 시계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키킹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시계줄을 장만해서 교체해서 쓸 생각입니다. 스와치 그룹의 중저가 시계들에 달려있는 가죽줄들이 대체로는 품질이 좋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어지간하면은 메탈줄 버전으로 주문을 하시고 가죽줄이 필요하다면은 다른 데서 사서 교체해서 쓰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총평입니다. 드레스 시계를 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위한 중저가 필드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카키킹보다 더 나은 시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이나 잠수를 해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거의 모든 상황에 차고 나갈 수 있는 시계입니다. 케이스와 다이얼의 퀄리티는 가격대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계율이나 빈약한 야광이나 내구성이 의심스러운 시계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비판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해밀턴 카키킹은 여전히 자기 가격대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장르별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을 꼽자면은 필드 시계 중에서는 오늘 리뷰한 카키킹, 다이버 시계 중에서는 글라이신의 컴뱃서브, 드레스 시계 중에서는 티소의 빅소데이트 정도가 제일 가격 대비 강력한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세 시계를 저희 채널에서 선정한 스위스 중저가 시계 3대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나중에 특집으로 이 세 시계를 한꺼번에 다루는 영상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밀턴의 카키킹 시계를 조마샵의 지원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